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 근처에 단독주택 현장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단독주택은 안 보이는데요? 의뢰하신 클라이언트 분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고 그 뒤편에 따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예전에 구매하신 집인데 계속 전세 주시다가 거주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 거고, 앞 건물이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나름 프라이버시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외관은 크게 손댄 거는 없고요. 노후화된 부분하고 위에 지붕에는 싱글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붕이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서 많이 사가 있어서 이제 누수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크 판넬 천정재를 시공을 했고요. 기본 그냥 철판으로 해서 징크 판넬로 덮을 수도 있으나 태양열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 특성상 단열이나 이런 걸 신경 쓰기 위해서 100mm 두께의 징크 판넬 천정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치마다 배수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시공을 했고요. 실리콘 코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누수에 문제가 없게 시공을 했고요. 기존 이런 처마 부분들은 색상이 많이 노후화돼서 색상 변경 정도로 조금 깔끔하게 마감을 진행했고, 수명 다한 샤시를 교체해서 단열에 좀 신경을 쓴 현장이고요. 기존에는 유리문으로 된 약한 단열 문이었는데 단독주택용이라서 원래 기존 문보다 많이 두껍고 방화판이랑 내부 단열까지 좋은 단열 방화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매입 도어 클로저로 문 열고 닫기가 훨씬 더 수월해서 도어 체크가 달리는 튀어나오는 제품보다 훨씬 더 고급성 있게 시공이 된 현장이고요. 요거는 단독주택 특성상 보안에 취약하고 벌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방범 방충망을 시공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지도 않고 방범에도 좋고, 풀고 열어서 언제든 개방성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외출하실 때 쉽게 끄실 수 있도록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스위치는 원래 기존엔 안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 시공해서 외부에 있는 등을 킬 수 있고 끌 수 있게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위치를 이동시켜 놨습니다. 신발장에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거울 볼 일이 많은데 그래서 다른 곳에 달지 않고 시공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 문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깨알같이 저희가 풍수 신경 쓰시는 분들 때문에 문을 거울이 방화문을 마주보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현관은 겉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주택이기 때문에 단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벽들 그리고 천정 전부 다 단열 시공과 목공 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따뜻하고 기밀성 있게 작업을 한 공간입니다. 천정은 열 효율성을 위해서 좀 낮추면서 매립등도 시공할 수 있게 천정을 다시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은 기존 이중창에서 로이 유리를 넣어서 좀 더 단열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라운드 창 모양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 하셔서 여기는 삼중 유리로 단열에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한 거고요. 기존에 외단열이 일부 되어 있기는 한데 샤시가 변경됨에 따라 기밀성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취약하고 곰팡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온도차 발생으로 인해서 내부에 문제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재를 더 채워서 목공 작업을 한 거고요. 이 부분도
바깥쪽에서 외벽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단열재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목공 작업을 해서 좋지 않은 면을 정리하고 단열 부분 들어가야 되는 외벽부와 연결되면서 단열이 좀 취약한 내부 부분도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기밀성 있게 작업을 한 공간입니다. 보통 석고 보드를 칠 때 한 번 정도 작업을 하는데 2번 정도 작업을 해서 훨씬 더 튼튼하게 시공을 한 거고요. 기존의 우물 천정이 좀 작게 있었는데 조금 더 넓혀서 개방성 있게 시공을 한 거고, 보통 아파트들이 2300에서 2400 정도가 보통인데 여기는 3000 정도로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2700 높이 정도로 조금 더 다운시키고 개방성은 있으나 열 효율은 좀 할 수 있게 천정을 조금 낮췄고요. 자, 그리고 인터폰은 원래는 저쪽 입구 부분에 있었고 보일러는 저쪽 안방 쪽에 있었는데 사용하는 게 동선상 불편하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서 사용성을 좀 편하게 만들었고요. 기존의 현관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투도어 옛날 방식으로 넓게 있었습니다. TV 위치를 바꾸기를 원하셨고 단열에도 신경을 쓰고 싶어야 하시는데 슬라이딩 도어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포켓 도어로 시공을 했고요. 이 부분은 목공 작업을 통해서 벽을 막고 이쪽에 TV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TV 등을 옮기고 보강을 해서 TV를 언제든 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TV 반매립을 하게 되면 단열재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벽을 더 뽑아내야 돼서 더 불필요하게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TV 반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인데요. 여기 공간은 냉장고 자리인데요. 원도어 냉장고가 3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납장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수납장은 냉장고장이 길게 들어가야 되고 천장고가 높은 이 현장 특성상 중간에 수납장들이 처지거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3군데 장은 실제 장이고요. 위에는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게 마감만 했고 실제로 수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천정이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차후 나중에 장이 처짐 현상을 방지하고요. 냉장고 자리를 확보하고 요 양쪽의 벽들도 도어 재질 마감이 아닌 목공 가벽 마감으로 다 안쪽이 보강되어 있어서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고 튼튼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주방 스위치도 여기 냉장고 자리 뒤쪽에 있었는데 그 스위치를 쓰시는데 지장 없도록 위치를 이동시켰고요. 원래 기존의 싱크볼과 인덕션 자리가 있었는데 고객님은 구조를 변경하는 걸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덕션 위치를 잡고 개수 위치는 기존대로 사용을 하되 소량 이동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없던 키 큰 장을 이쪽에 시공을 해서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를 둠으로 인해서 좀 더 사용하시기 편하게 동선을 구획을 했고요.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넓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곳은 후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안쪽에 구멍을 타공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후드 구멍 배관 작업을 다시 진행을 했던 현장이고요. 이 후드는 장과 똑같이 보이는 하이드 후드 900짜리 사이즈의 제품을 시공을 했고요. 이곳은 냉장고장들이랑은 다르게 위에 상부장들은 똑같이 전체 수납을 넣어서 비용은 조금 더 발생은 했지만 연령대가 좀 있으신 클라이언트 분들의 특성상 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위에는 전부 수납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방이 많이 좀 밝았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서 밝기를 한 번 더 시공을 해줬고요. 다운라이트를 조금 조정을 해서 밝기를 좀 밝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곳은 세탁실인데요. 기존에는 오래된 단독주택 특성상 이곳에 높은 턱이 있었는데요. 그 턱을 제거하고 단을 올려서 일자로 마감해서 편안하게 드나드실 수 있게 시공을 하고, 그러면서 원래 배수 배관이 이곳에 있고 수도 배관이 다른 쪽에 있었는데 이동 시공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 이동을 시켰고요. 습하고 단열이 좀 잘 안 되는 집 특성상 이것도 세탁기 사이즈에 맞게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하면서도 전체 다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탄성 시공을 해서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게 시공을 하고, 기존에는 목공 천정에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천정이 썩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하고 욕실 천정제 봄천정을 시공해서 관리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해하셨던 주방, 화장실 등에 없던 환풍 자리는 저 안쪽에 2개의 구멍이 타공돼서 구멍이 나가져 있습니다. 이쪽은 원래 벽이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이 주방 가벽을 뽑아내면서 이쪽에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저기 안쪽에 세탁기와 뒷발코니 나가는 쪽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당겨서 라인을 맞춰서 깔끔하게 시공을 하고 동선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는 입구방인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집의 특성상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열과 누수, 그래서 이쪽 부분 상단에 누수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붕재와 외벽부 뒤쪽을 보수를 좀 해서 누수가 안 생길 수 있게 작업을 하고 단열 벽체를 시공을 해서 전체 3면이 다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 겸 자녀분들이 잠시 와서 지낼 공간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옷방으로 쓰일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장을 구성하게 됐고요.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커튼박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커튼박스를 모든 샤시 공간에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다음 여기가 원래 입구방이지만 안방 같은 개념인데, 먼저 첫 번째로 지금처럼 불을 켜고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부 간접이 있고요. 평상시에 쓰실 때 되게 유용한 부분입니다. 원래 샤워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공간 폭이 나오질 않아서 금액 절감을 위해서도 조금 포기를 하고, 대신 가끔 샤워를 할 수 있게끔 원홀 샤워 수전을 통해서 가끔 샤워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또한 배수구가 이쪽 위치와 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물 빠짐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배수는 없애고 끝쪽에 배수를 살려서 구배를 좀 평탄하게 했고요. 이쪽으로 배수를 하려고 했으나 주택 특성상 방통이 깊질 않아서 배관 이동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 배수를 좀 살려서 가운데 배수를 살렸을 때 불편함을 좀 없애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슬라이딩 창을 시공하고, 여기도 원래 턱이 있고 낮은 공간이었는데 건식으로 좀 쓰기를 원하셨고, 근데 가끔 물 청소를 하실 일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 있다고 턱을 꼭 만들어 달라는 아버님 부탁에 의해서 ABS 도어로 이렇게 식기를 만들었고요. 이쪽에 단을 내려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의 차이점을 두었고요. 이 방은 어머님 방. 이것도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샤시를 시공을 했고요. 왼쪽이 세차장이 있는 특성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불투명 유리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 방도 외벽부는 전부 다 단열재를 집어넣은 작업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따뜻하고요. 여기는 1층이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방범이나 보안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외부에 방범 창이 시공이 되면 외관상 이쁘지도 않고 무슨 교도소 느낌? 이런 식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모든 LG 샤시처럼 샤시 특성에 따라서 자동 잠금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건 안전 방범 방충망이라고 해서 튼튼한 철제, 완전 두꺼운 방충망에 이 철제 프레임으로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많이 있는 아파트에서도 간혹 시공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잠금 장치를 눌러서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외관상으로도 훨씬 더 깔끔한데 안전도 지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LG 정품 제품이긴 한데 비용이 좀 나가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고 시공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 방은 또 아버님 방인데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외벽 분인 단열을 시공을 하고 면 정리를 해서 따뜻하게 시공을 한 공간이고요. 개별로 방에 TV를 놓으실 거라서 벽걸이 TV를 시공할 수 있는 자리로 따로 배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높이가 조금 높아진 이유는 침대에 누워서 보실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거실 TV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게 시공이 된